신뢰도, 요거, 자, 책 보고 줄치는 것도 좋지만, 신뢰도가 뭔지, 타당도가 뭔지 감이 좀 잡혀야 되거든요.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신뢰도하고 타당도하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신뢰도하고 타당도. 자, 요거 관역으로 설명드릴게요. 관역. 여기 관역이 있고, 여기도 관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화살 관역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는 화살이 가운데 다 박혀 있어요. 자, 여기는 전혀 엉뚱한 데 몰려 있어요. 자, 여기는 흩어져 있습니다. 요거 하는 중입니다. 자, 타당도라는 건 정확도를 얘기해요. 정확도. 정확하냐, 안 하냐. 자, 그런데 비해서 신뢰도는 일관성이 있느냐, 믿을만 하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정확도, 타당도 높죠? 가운데 정확히 박혀 있잖아요. 타당도 높습니다. 자, 신뢰도, 예, 항상 같은 모습이에요. 신뢰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자, 예, 타당도 없지요? 전혀 엉뚱한 데를 때리고 있잖아요. 타당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신뢰도, 네, 한 곳에 모여 있잖아.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 결국 지금 그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 그때 계셨습니다. 이분이 꼭 5분씩 늦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5분씩 늦어. 근데 시간을 좀 바꿨거든? 예, 그 강의 시간을 바꿨거든? 근데 또 5분, 기가 막히게 5분 뒤에 문 열고 들어오는 거야. 소름 좀 끼치죠? 이분 신뢰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나 뭐는 없어? 타당도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 어떤 검사 도구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뢰도가 떨어지면 타당도는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는 무조건 높은 건 아니구나. 왜? 항상 5분씩 늦게 오는 사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어때요? 타당도. 얘보다는 높지 않아요? 가운데도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 앞에보다는 확실히 타당도가 없구나. 타당도는 중간이다. 자, 그런데 비해서 신뢰도 어때요? 엄청 말도 안 되죠. 가운데 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타당도하고 신뢰도를 좀 구분을 해봤고요. 그런데 우리 책에는 없는데 타당도하고 저는 객관도를 한번 볼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뢰도하고 객관도. 요 두 개를 좀 비교할까 합니다. 자, 신뢰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체중을 재는 사람이에요. 이제 체중 이제 재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50kg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 50 아닌데요? 다시 한번 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50 맞는데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났나 봐. 바깥에 나가서 옷 벗고 화장실 가서 소변되면 다 넣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50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신뢰도예요. 신뢰도. 자, 그럼 객관도는 뭐냐? 자, 체중 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야. 그죠? 제가 있고 또 A라는 선생님이 있고 또 B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50,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옆에 또 한 거야. 거기도 50, 또 그 옆에 간 거야. 50. 예, 이걸 객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지? 결국 신뢰도는 자, 재는 사람, 측정 당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 근데 시간차 공격이야. 시간적인 차이만 있는 거를 근데 그 결과가 똑같아. 그럼 신뢰도가 높다. 객관도는 측정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죠. 여러 명인데 거기 잴 때마다 결과가 똑같아. 그러면 그 객관도가 높다. 자, 그러면 우리 병원에 예전에 있을 때 좀 약간 부종이 있는 사람한테 같은 시간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간호사가 같은 측정기에서 측정을 한다. 뭐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신뢰도를 높이려면 여러 사람이 측정해야 된다? 아니다. 한 사람이 측정해야 된다. 뭘까요? 그렇지. 한 사람이 측정해야 돼. 그런데 비해서 객관도를 높이려면 여러 사람이 측정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객관도는 없으니까 객관도 하나 써놓으시고 객관도 본인이 이해한 용어로서 해석을 하시면 돼. 그래서 객관도라는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타당도로 들어갈 겁니다. 일단 신뢰도 줄 좀 쳐보고요. 자, 신뢰도는 검사법을 반복해서 같은 대상에게 적용시켰을 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을 신뢰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신뢰도는, 자, 신뢰도는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된대요. 자, 관측자의 편견과 기술 부족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키를 재는데요. 키를 재는데, 자, 171이야. 근데 이거 소수점 없게 하래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운데 온 거야, 키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을래? 171 읽을래? 171 읽을래? 171? 저는 그렇게 안 할 건데요. 이 사람 좀 잘생겼어. 171. 못생겼어. 170.
네, 이렇게 하는 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신뢰도를 높이려면 내 스스로 약속을 해야 돼. 내가 이 사람 외모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가운데 무조건 위를 읽어주자는 내 스스로 약속을 해. 그럼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는 거기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관측자의 편견, 기술 부족 이거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측정 도구의 불량 상태. 그래서 측정 도구 불량 상태인지 아닌지를 매번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측정 시 환경 조건. 측정 시에 굉장히 더워. 그러면 우리 체중계의 0점이 획획 돌아가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0점에 그 바늘을 맞춰놔도 한참 덥다 보면 이게 약간 1kg가 0점으로 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측정 시 환경 조건 같은 것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러한 요인을 다 제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신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 들어갈게요. 타당도서부터가 이제 계산하는 게 또 들어갑니다. 여기 계산하는 게 산수가 또 나와요. 자, 요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 확실히. 자, 요 책이 없으니까 하나 그려 놓으세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 확실한 검사 방법이 있어. 확실한 검사 도구에 의해서 환자로 판명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환자가 아닌 사람이야. 자, 이거는 새로운 검사 방법이 개발이 된 거예요. 새로운 검사 방법이, 검사 도구가 개발이 됐고, 새로운 검사로 측정을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어. 환자로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음성으로 나왔어요. 자, A, B, C, D예요. 자, A라는 사람은 확실한 검사에 의해서 환자로 나왔고, 새로운 검사에 의해서도 환자로 나온 사람이야. 자, 근데 B, 이 사람은 확실한 검사 방법으로 환자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새로운 검사에서는 환자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새로운 검사 도구가 정확하냐?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도를 보려면 맨 처음에, 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타당도에서 들어갑니다. 타당도에는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민감도가 있어요. 특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측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예측도를 따로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측도를 타당도에서 따로 떼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타당도 안에 예측도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 일단 민감도부터 들어갈게요. 자, 민감도는 민감해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결국 환자 얘기야. 이 검사 도구가 환자를 제대로 환자로 보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환자 누구세요? 환자 A하고 C지. 그치? A 플러스 C 분의 이 검사 도구가 환자라고 찍은 사람 누구세요? A지. 그러니까 A 플러스 C 분의 A. 요게 민감도예요. 그래서 민감도가 높으면 그 검사 도구는 정확한 거지 뭐. 100명의 환자를 딱 찍었어. 그 검사 도구 정확한 거죠. 자, 반면에 특이도. 자, 특이도는 특이해서 병에 안 걸렸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특이해서 병에 안 걸렸다. 결국 건강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봤느냐? 이 검사 도구가. 건강한 사람 누구세요? B하고 D죠? 네. B 플러스 D 분의 건강한 사람 누구세요? D라고 찍은 거야. 이걸 특이도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높을수록 좋아요. 그치? 그런데 잠깐만 볼게요. 요거 뭐죠? A 플러스 C 분의 C요. 자, A 플러스 C는 환자야. 그런데 음성으로 나온 거야. 음성. 가짜 음성이지? 그래서 이거를 의음성률이라고 해요. 의음성률. 그럼 당연히 얘는 낮을수록 좋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 결국 민감도가 높으면 의음성률은 낮을 수밖에 없고, 민감도가 떨어지면 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치? 자, 그럼 요거는 또 뭘까요? B 플러스 D분의 B요. 자, 요거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B로 나왔어. B,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지. 결국 가짜 양성이지. 그래서 이거를 의양성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양성률은 당연히 낮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지? 자, 예측도 볼 겁니다. 예측도에는 솔직히 두 개가 있어요. 양성 예측도가 있고요. 또 하나 음성 예측도가 있어요. 자, 양성 예측도는 뭐냐면 이 검사 도구가 양성이라고 찍은 사람 중에 진짜 환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 양성으로 찍은 사람 누구세요? 양성으로 찍은 사람
A, B죠. 양성으로 찍었지. A 플러스 B분의 진짜 한자 A. 요게 양성 예측도. 그치? 자, 음성 예측도. 음성이라고 찍은 사람 중에 진짜 환자가 아닌 사람이죠. 자, 음성을 찍은 사람 C 플러스 T. C 플러스 T분의 진짜 환자가 아닌 사람 T. 요게 음성 예측도예요. 그치? 얘도 높을수록 좋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높을수록 좋겠구나. 그런데 자, 요거 하나 여러분 이제부터 헷갈리게 해드릴 겁니다. 죄송하지만 A 플러스 B분의 B. 자, 뭘까요? A 플러스 B가 요거지. 양성이라고 찍어서 환자라고 찍었는데 환자가 아니야. 그치? 환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가짜 양성이지. 환자가 아닌데 양성이 나왔잖아. 가짜지. 그러니까 이거를 의양성률이라고 해요. 자, 흥분하지 마시고 좀만 참으세요. 자, C 플러스 D분의 C. 자, C 플러스 D가 뭐예요? 음성이죠. 근데 이 사람 진짜 환자잖아요. 환자인데 음성으로 나왔잖아. 가짜 음성이지. 그래서 이거를 의음성률이라고 표현해요. 얘들은 전부 다 낮을수록 좋아요. 그치? 이해는 되시지, 일단. 근데 지금 문제는 똑같아. 의음성률, 의양성률. 근데 식은 달라. 그치?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 이게 제가 고민이에요. 예전에 우리 간호학에서는 요게 의음성률, 의양성률이었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게 그냥 말도 안 해.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저는 맨날 이것만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역에서의 간호학 책이 이걸로 바뀌었어. 이게 다 없어졌어. 이걸로 바뀐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의대들이 쓴 그 공중 예방의학이라고 있거든요. 예방의학은 아직도 이거 갖고 의음성, 의양성이라고. 이건 아니라고 봐. 그리고 보건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건학에서도 얘가 의음성, 의양성이고 얘는 아니야. 근데 우리 간호학에서만 이게 빠졌어. 이게 빠지고 요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간호학에서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저 몰라. 이거 어떻게 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간호학 책에서는 요거고요. 그렇다고 우리 간호학 책이 무슨 독립적인 학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였다가 지금 요걸로 바뀌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일단 두 개 다는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요걸로.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나는 건 요걸로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요렇게 나와도 맞기는 맞다라고 하시면 돼. 그리고 요거가 주고 요거가 부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